장혁이는 네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그럴 수 있지. 자, 봅시다. 다음 함수고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fx 빼기 x 3승. 요게 이제 극한이 4고요. x가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f 안에 x분의 1 동그라미 x분의 1 x분의 1은 t라고 치환을 하면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t로 바꿔서 0으로 가긴 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하고 싶으면 0 플러스로 가주시고 t분의 ft가 됩니다. 여러분은 요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뭘 알려준다? 다음 함수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이 자리가 뭘 뜻한다?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과 그 계수의 비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즉 분자에 있는 요 식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분모에 있는 2차와 같고 그때 분모분의 분자의 계수의 비가 4라는 소리입니다. 즉 fx는 이항시키면 x 3승 더하기 4x 제곱까지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뭘 준다고? 0으로 가는 극한은? 얘가 최저차항의 차수와 계수의 비를 주죠. 최저차가 분모가 1차이기 때문에 분자도 최저차가 1차라는 소리입니다. 즉 더하기 3x 끝 이렇게 푼다고. 완전히 쉽게 다 구할 수가 있죠. 넘어갑니다. 11번 이제 QR이 몇 개가 있잖아. 과제에는 그래서 애들이 QR을 가끔 찍어보면서 이제 어려운 것 중에서 봤다는 거야. 준우가 그래서 구병서도 잘 풀던데요. 막 이지랄하네. 그래서 옛 병서도 잘 풀었다고 이거를 괜히 옛 병서니까 걔는 작년 아니면 재작년 병서거든. 근데 보통은 신병서가 조금 더 잘 풀긴 하는데 어떨 때는 나도 딱 보면 옛 병서가 되게 잘 풀었네 이럴 때도 있어. 근데 나도 가끔 까먹을 때도 있고. 나중에 잘 모르는 거는 QR도 찍어보세요. 응? 문제가 안 나오고 응. 앞에 QR 이렇게 연속으로 두 개가 있는 건데 얘는 막 나왔는데 얘가 그냥 그 뒷부분이 나왔어요. 아 진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보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게요. 18번만 하는 건가? 어느 건지는 모르는 거구나. 오케이. 자, 볼게요. t, 루트 at에서 직선 y는 x에다가 내렸고 t는 2보다는 크대요. 그때 삼각형 OPH의 외접원의 넓이가 ft. 자, 일단은 t가 2보다 크다는 거는 왜 줬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는 어디선가 교점을 가져야 되죠? 너와 y는 x가 가지는 교점이 바로 누구냐면 2,2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수에바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P고 여기가 H죠. 그 다음에 먼저 뭐가 있다. 그랬을 때 외접원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응?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 아닌가? 요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는 뭘 이용해요? 당연히 너의 반지름 혹은 지름을 이용을 할 텐데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는 OP의 선분이 무엇에 해당하냐면 지름에 해당하죠. 즉 여러분이 넓이인 FT를 구하려면 얘를 절반을 해서 제곱을 해서 파이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즉 4분의 5p의 제곱 파이가 됩니다. 근데 5p의 제곱은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즉 뭐가 나오냐면 t제곱 플러스 2t 나누기 4 파이가 나와요. 이게 나오고 나면 끝난 것 같다. 그죠?
14번. 이거 연산은 안 해줘도 되죠? 식 나오면 끝났어요. 함수의 극한을 이제 도형에 활용하는 유형들이 기본적으로 어렵죠.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거의 중간고사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수능에도 거의 한 문제가 나와요. 얘는 굉장히 유형 자체가 중요한 유형이라는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다음 원 위에 1사분면에서의 점 A, B와 A를 지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X 절편이 B. 그랬을 때 OB 곱하기 PH의 극한을 구해보자. 그림을 볼게요. 어떻게 생기면 너가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B, P 여기가 H 하고 싶은 거는 O, B와 PH를 곱하고 싶어. 너 곱하기 너. P라는 점은 A, B래요. A, B. 너가 얼마가 될지. 그 다음에 여기는 0,2. 일단은 요 B점의 좌표를 선생님 그냥 T,0이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그럼 T와 A와 B와 뭐 이런 관계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에 OB랑 너랑 곱하고 싶대. OB 곱하기 PH라는 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 곱하기 T를 하고 싶은 거네요. 그죠? 마지막에는 리미트 B가 이제 2로 갈 때 A 곱하기 T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B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와 나머지 간의 관계식 같은 것들을 살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B로 다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B가 2로 다가간다는 건 무슨 의미야? 너의 Y좌표가 2로 다가간다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다가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B가 2로 다가간다는 거는 무엇과 동의어냐면 A가 0으로 다가간다와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다가가요. 요거 이해가요? 어차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잖아. 그지? B가 2를 향해서 다가가면 B제곱은 4를 향해서 다가가요. A제곱은 0을 향해서 다가가죠. 즉 여러분이 A를 가지고 식을 얘만 잘 표현하셔도 괜찮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A와 T의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선생님은 얘를 대입을 할 생각입니다.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 절편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X와 Y 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름이 있어. 그 방법에 이름이 있어. 땡땡식이라고 불러. 내가 첫 번째 수업 때인가 알려주실 절편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억 못하지? t분의 x 더하기 2분의 y. 항상 구조가 이래.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게 절편식이에요. 절편식 같은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의 손이 조금 덜 고생한다고. 여기다가 a, b를 넣을 건데 a, b를 넣지 않고 b 대신에는 요 4-a제곱의 루트를 취한 거를 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a 대신에 대입을 하시든지 근데 나는 지금 요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b가 2로 간다로 푸는 게 아니라 a가 0으로 간다로 풀 거라고.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식을 a로 정리하자고. 여기다 a를 넣읍시다. 너가 루트 이렇게 나오나? 4 빼기 a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t를 a로 표현을 해서 뭐 이런 짓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제일 낫겠죠. t를 a로 표현을 할게요. a로 표현을 해서 그냥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해주는 게 제일 만만할 것 같고 넘깁시다. 넘기면 나누기인데 역수를 취해서 는 역수를 취해서 a분의 t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이해가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넘기고 통분 역수 양변 a 곱하기 이거를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냥 너를 넘기고 통분하고 역수 취하고 양변에 a 곱하기 그럼 t가 나와요. t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양변에다 a를 곱합시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우리는 얘를 당연히 유리화를 하면 분모가 뭐가 나올 게 뻔하냐면 a제곱이 나올 게 뻔합니다. 약분이 되겠죠. 그죠? 자, 유리화를 한다면 분모는 a제곱이 남고 약분돼서 분자는 2가 남습니다. 분모의 구조는 2-2가 되는데 2-2가 되는데 그것의 켤레가 분자에 곱해지는 2 더하기 2가 곱해져야 돼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8이 나옵니다. 이해가요? 뭔가를 여러분이 처음에 배우면 제일 쉬운 거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풀이를 자꾸 흉내를 내고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 본인의 것이 됩니다. 이거는 요것까지는 흉내를 내는 게 좋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 게 좀 더 나은데 이게 나한테 좀 더 잘 맞는데 그게 보통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배우는 건데 20번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네가 보기에 니네가 한 게 더 나으면 너네 방법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불행히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낫다?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있기는 있어.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 애들 중에서는 가끔 있어. 나도 놓친 포인트를 짚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뭐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까 보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일부터 3까지 정의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요 f의 a에서의 우극한과 f의 a에서의 좌극한의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고 싶대요. 자, 요걸 하고 싶어요. fa의 너가 첫 번째 식이 우극한이죠. 두 번째 식은 a의 좌극한입니다. 요게 4가 되길 바란대요. 좌우극한을 더해서 4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정확하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점에서 좌우극한이 다른데 더해서 4가 될 수도 있고요. 좌우극한이 서로 같은데 더해서 4가 될 수도 있어요. 좌우극한이 서로 같다 혹은 함수값까지 같은 연속함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좌우극한이 같으려면 정확히 2가 되면 되겠죠. 즉 여러분은 이 그래프에다가 y는 2를 갖다가 그어주셔야 됩니다. y는 2를 갖다 긋고 만나는 x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참고로 어디밖에 없냐면 중간에 1부터 2 사이에 있는 직선이니까 2분의 3분의 몇이 나오나? 그죠? 그러니까 3x-2는 2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거 이외에는 좌우극한이 다른 점만 찾으시면 되는데 좌우극한이 다른 곳 중에서 좌우극한의 합이 4가 되는 점은 2밖에 없죠. 2에서 좌극한이 4고 우극한이 0이 나와서 더해서 4가 나옵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둘둘 최고차원 개수가 1자리인 부함수 fx, gx가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g11을 구해봐라. 22번 별표. 22번은 중요한 문제. 잘 나오는 문제고요.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모의고사 기출에서 이제 학교별로 되게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냈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어떤 인수들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야. 자, 일단은 1부터 쪼로록 4까지 대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G1이 일단 0이고 극한 x가 1로 갈 때 0이죠? 1일 때 0, 2일 때도 0이에요.
똑같이 0이고 3으로 갈 때랑 4로 갈 때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함수는 다 쓰진 않을게요. 너가 3일 때가 2고 여기가 6인가요? 4일 때가 6이죠? 자, 일단은 요 두 가지와 요 두 가지가 주는 정보가 전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일단은 여기서는 G1이 0이기 때문에 Gx라는 것이 반드시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 빼기 1의 1승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딱히 어렵지는 않죠. 그죠? 다음 함수라고 했고 1 들어가면 0이 돼야 되니까. 그지? 근데 보니까 fx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 gx가 있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fx에도 그러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만 해. 그지? 근데 x 빼기 1이라는 게 fx에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얘랑 약분이 되고서 0이 아닌 값이 나왔을 텐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fx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개수가 gx보다는 반드시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인수의 개수가 분자 분모가 서로 개수가 같으면 영한 인수란 값이 나오고 분자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다르면 발산하거나 0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얘는 분자의 인수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0이 나온다는 거야. 즉 fx는 반드시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최소한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x 빼기 2의 3승일 수도 있어. 근데 x 빼기 2의 제곱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고. 근데 잘 보면 자 x가 2로 갈 때 얘도 0이죠. 써줘? G분 F. 즉 분모는 모르겠고 분자인 fx는 x가 2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 빼기 2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근데 몇 차 함수라고 했어? 3차 함수라고 했다고. 즉 인수라고 해봤자 너 2개. 아니 뭐야 이거? 너 2개. 그리고 너 1개를 가진 fx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다고. fx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gx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제곱 ax 플러스 b라고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고 3차 함수니까 얘네를 이제서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0 아닌 극한값 2개가 있죠. 어차피 3으로 가나 4로 가나 0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fx는 더 이상 분자에 인수가 남는 게 없죠. x 빼기 3,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질 수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갖다가 그냥 무지성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일단 G분의 F니까 한 개 정도는 약분이 되겠죠. 즉 G분의 F 뭐가 나오냐면 x 빼기 1, x 빼기 2 분의 자 요건데 요게 이제 3으로 갔을 때가 2고 똑같은데 4로 갔을 때가 6이라는 거예요. 대입하면 AP 값이 바로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3 들어가면 분모 2 나오니까 곱해서 이렇게 3 들어간 9 더하기 3a 플러스 b가 4가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4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6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6의 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36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4가 들어간 거니까 16 4a 플러스 b가 36 연립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28번 다음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 극한을 한번 구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f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1로 다가간대. 즉 무한대로 갈 때 이 점근선이 마일이라는 소리지. a, b는 상수이고 그냥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우리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야? 이쪽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쪽 점근선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분자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우리 유리함수 fx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로 다가가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자, 근데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극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합성함수의 극한을 보고 싶어. 자, 일단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로 다가가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사실은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큰지 작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작죠. 이렇게 된다고. 즉 너네가 봐야 되는 건 f의 마일에서의 좌극한을 보시면 되는데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이 한 이 정도쯤 있을 텐데 이 주변에서는 연속 함수이고 그냥 f-를 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f-를 구하라는 소리다. AP 값 구해놨으니까 대입하면 나오겠죠? 아마 너가 11이니까 0 나올 거예요. 다음에 36번까지만. 어떤 정수 n에 대하여 이거 QR 찍어보면 나오니? 찍어봤니? 아 그래? 응. 아 진짜? 찍어봐야겠다. 이 졸교 자식 이거 업데이트를 위해서 새롭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근데 문항 번호는 안 맞을 수 있어. 그건 알지? 이거에서 1번을 풀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2번이 아 그럴 수 있죠. 자, 너가 n으로 다가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나누기 가우스 x는 k. 자, 그때 k 값을 구해봐라. 어떤 정수 x에 대해서 된대요. 자, 일단 가우스 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 계단형으로. 그래서 어떤 n이 있으면 이쪽에 극한이 n이고 이쪽이 n-1이에요. 이렇게. 좌우 극한이 가까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 n보다 약간 큰 데서 오른쪽에서 오면 n이고 n보다 약간이라도 작으면 좌극한은 n-1이 된다고. 즉 저식에다가 여러분이 n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대입을 해주시면 가우스 x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n-1 그리고 n이 들어가면 된다.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할 거는 얘는 그냥 2x이기 때문에 그냥 n 들어가야 됩니다. 너랑 n분의 n제곱 더하기 2n이 서로 같아요. 이거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k라는 거야. 가우스 함수는 뭐만 보면 되냐면 좌우극한에서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리미트 요걸 기억을 하세요. 가우스 x는 뭘 갖는다? n과 n-를 갖는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갖다 대입해서 서로 같아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가우스 함수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혹시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한마디 정도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교육과정에서 그딴 건 안 나와 라고 하면 그냥 아예 버리시면 되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좀 풀긴 푸셔야 되고 네. 뭐 낼 수도 있지 라고 하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우스 x는 원칙적으로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가우스 함수는 교육과정에서 현재 빠졌습니다. 됐죠? 그래서 방학 때는 가우스 함수 한 문제도 안 냈어요. 기본 연속성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 사이값 정리, 최대치수 정리 이 정도만 간단하게 다루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먼저 x는 a에서 fx가 연속 2다.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의 a에서의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그것이 함수값과 서로 같길 바라는 거죠.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한 점에서의 연속성은 a에서의 좌우 함수값 세 가지가 서로 같을 것. 서로 같으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서로 같습니다. 이 중은 조건이 되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기본 연속에 대한 정의가 이와 같다면 연속함수의 특징이 있는데 fx와 gx가 둘 다 연속함수다라고 하죠. 연속함수끼리 우리가 사칙 연산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연속이 나오는 거죠. 원칙이 연속이었고 중요한 거는 예외가 있어요. 항상 연속이 나오는 건 아니죠. 언제가 예외죠? 연속함수끼리 사칙 연산을 했는데 연속이 되지 않는 나누기 0의 경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시험에서 나오죠. 아, 뭔가 0이 되면 우리는 연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연속과 불연속을 연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가 이번에는 불연속 연속인데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불연속이 나오죠. 원칙 이쪽이 불연속. 예외적으로 연속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곱하기 0인 경우가 예외적으로 연속이 되죠. 물론 이거는 조금 더 곰곰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불연속이라는 게 fx가 불연속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존재하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좌극한, 우극한까지는 존재하는데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절대값, x분의 절대값 x 같은 거. 이런 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존재하지만 0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속함수를 곱해서 연속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함수값 자체가 없으니까. 즉 여기서 곱해서 연속이 되는 케이스는 무엇만 보겠다는 거냐면 불연속 중에서도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자체가 잘 정의가 되는 경우 이런 값이 잘 있는 경우에만 우리는 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렇게는 서로 같고 요렇게는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럼 이제 불연속인 거죠. 좌우극한은 같지만 함수값은 다른 상황. 자, 요런 상태에서 뭔가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gx는 연속함수라고 했으니 a에서의 함수값 좌우극한이 다 같아야 됩니다. 뭐야 이거 a 뭐야? 이렇게 다 GA가 돼야 되죠? 여러분이 서로 다른 것에다가 서로 같은 것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가 0이 되는 경우밖에는 없죠. 증명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너랑 요게 이제 서로 같으면 연속인 거죠. 넘겨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 요렇게 자 보시다시피 아까 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면 되죠? GA가 0이 되면 우리는 좌우극한 함수값 중에서 다른 것이 있더라도 뭔가를 곱해서 연속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결론이 뭐다? 연속하고 연속을 연산하면 나누기 빼고는 다 연속이고 나누기 0을 하면 무조건 불연속이고 그리고 불연속과 연속을 연산을 했을 때는 거의 다 불연속이지만 곱하기 0이 되는 경우에는 즉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함수가 이 함수값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싹 다 0이 곱해지면서 연속이 될 수가 있다. 유일하게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 곱함수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것과의 비교를 하셔야 되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의 비교에 대한 얘기예요. VS.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곱셈으로 준 경우가 있고 그냥 나눗셈으로 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공된 최초의 식이 곱셈의 형태로 제공이 되었는가 나눗셈의 형태로 제공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함수는 x는 0에서 자 x는 0에서 연속이다. O, X. 아이고. 이거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야. 모른다고? 아, 네가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음. 너는? 불연속? 너는? 몰라. 모름? 불연속? 얘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그럼 얘는 어떨까? 이렇게 주면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모른다. 뭐야? 뭘 것 같아? 여기서는 왜 불연속이 되는 거죠? 이 함수는 왜? 얘는 왜 불연속이 답이었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기서 지금 어디서 무슨 뭐 약분 되면 연속이야 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아니잖아. 그냥 닥치고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정의되면. 근데 이럴 때는 어떨까? 문제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준 거야. 너네가 나누려면 그냥 나눌 수는 있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민규야? 얘가 모르는 거예요. 얘는 모른다. 즉, 7을 이렇게 주고 기억번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주면 맞다, 틀리다. 틀린 선지예요. 왜? 모르니까. 자,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는 몰라. 알 수가 없어. x가 0일 때 물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마이너스 1이 되면 연속이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보장은 없지. 함수값이 정의가 되는지도 모르겠어.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 됐어? 이건 좀 헷갈려요. 즉, 기준이 뭐다? 처음부터 분수로 준 경우에는 무조건 불연속. 처음부터 곱셈으로 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누고 케이스를 나눈다. 이게 아까 테스트 15번이자 오늘 수업 교재 10번인가 11번에 있는 문과에서 나왔던 21번 객관식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풀이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곱셈으로 준 경우에 어떤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나눠주고 극한을 취해서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고. 극한값을 가져야 돼요.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네가 fx가 x는 연속이라고 줬어.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f0이라는 어떤 함수값이 있을 텐데 이 함수값과 0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0으로 다가가는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이게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 이런 건 말이 되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지. 왜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인데? 애초에 모순이죠. 즉 이렇게는 주지 않아. 근데 이렇게는 줄 수 있지. 이렇게. 그럼 봐.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약분이 안 되지.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면 분자가 0으로 따라가질 않지. 그죠? 즉 뭐가 존재하지 않을까? 0에서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약분이 되고서 수렴하는 극한이 있어야지만 그 수렴하는 극한과 같은 함수값을 정의해서 연속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네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따라가질 않아 처음부터. 그럼 애초에 극한이 없어요. 극한이 없으면 그거랑 같은 함수값을 정의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무조건 부르는다고 알겠어. 즉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극한과 같은 함수값을 반드시 정의해줘야 돼요. 이게 요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중요한 얘기 거의 다 했습니다.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굉장히 간단하죠. 최대 최소 정의는 뭐예요? 두 가지 조건만 알면 되는데, 하나는 닫힌 구간, 두 번째는 연속함수. 그러면 그 구간 안에 최대 최소가 있다, 끝. 뭔지를 안 알려준다는 게 아주 기가 막혀요. 뭔지를 안 알려줘요. 뭐 사실은 이제 뒷부분 보시면 극대극소 혹은 양끝값 이런 데서 최대 최소 갖는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근데 최대 최소 정리해서 그냥 그것만 딱 알려준다고. 닫혀있고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갖는다. 여러분이 명제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특히 사이값 정리, 뭐 이런 최대 최소 정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닫혀있고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것은 맞아. 그러면 또 다른 참인 명제는 뭐가 돼야 되는? 대우 명제가 참이 돼야 된다. 즉 거꾸로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간이 열려 있거나 함수가 불연속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 근데 예컨대 이런 건 안 돼. 함수가 뭐 불연속이고 구간이 열려 있어. 그럼 최대 최소가 없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최대 최소가 없으면 불연속이가 연속 뭐 같이 구간이 열려 있거나 이런 건 맞는데, 마음대로 이걸 거꾸로 할 수는 없다고. 최대 최소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구간이 닫혀 있고 뭐 연속함수다 이렇게도 말을 못 한다고. 구간이 열려 있고 불연속함수도 충분히 최대 최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명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참인 명제는 항상 누구다?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만 참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명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이쪽은.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되니? 사이값 정리는 뭐였어?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 사이값 정리는 이거야. 함수값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있어. 근데 그 사이로 어떤 직선이 지나가려면 연결이 되면 너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야. 사이에 어떤 실한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이런 게 사이값 정리거든. 근데 보통 이걸 어떻게 풀어? 한쪽으로 다 넘기지. 싸그리 다 넘겨서 는영으로 푼다고. 그래놓고 뭘 봐?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달라지는지. 한쪽으로 싸그리 넣은 다음에 양쪽 경계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서로 달라지는지.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지면 반드시 그 사이로 x축이 지나가죠. 즉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것의 대우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함수이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이 있다가 사이값 정리. 거꾸로 실근이 없으면 불연속함수거나 아니면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부호가 서로 같다고 실근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부호 같잖아. 실근이 없어? 아니잖아. 이걸 또 기가 막히게 꼬아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내냐면 만약에 A와 B에서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 구간에서 적어도 홀수 개의 실근을 간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럼 애들이 생각해. 한 개? 세 개? 다섯 개? 맞는데? 이게 중동고등학교 기니디 한 3개가 4개 나왔을 때 틀린 선지 중에 하나였어요. 1등급 애들도 틀렸던 선지 중에 하나라고.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몇 개 나와? 하나? 2개 나올 수 있지, 접하면. 보여? 이렇게. 접하고 2개. 부호 달라졌지? 근데 실근 2개지.
너네가 실근이 있다고 해서 그 점에서 꼭 반드시 뭐가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접하면 뭐가 안 달라져.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봐야 된다고. 특히나 기니디에서는. 모든 걸 의심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사이값 정리의 결론은 뭐다? 한쪽으로 싸그리 넘겨서 부호만 본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명 정도 더 오면 우리가 저기 강의실 먹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5명까지 모았으니까 저희가 내가 알기로 7명 뭐라고?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2마다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실수 전체가 연속이래. 굉장히 쉽네요. 이거 양 끝에다가 0이 대입한 거 같고 1 대입한 거 서로 같고 하시면 되겠죠. 위에다 0 대입하면 1, 밑에다가 2 대입하면 4 더하기 2a 플러스 b 나오죠? 그 다음에 위아래다 1 대입하면 2는 1 더하기 a 플러스 b죠?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2번 같은 거 보시면 나번 조건이 약간 불편할 수 있어.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함수 fx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x는 0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마지막에 상수 a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일단 리미트 x가 1로 가기는 하는데 잘 보시면 f 괄호 안에는 어디로 가고 있니?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1이 아닌 0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나요? x 대신에 x에 대한 어떤 식의 형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로 이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냐면 치환을 해서 해결한다고 했죠. 자, 치환을 하게 되면 t라는 값은 0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 t 더하기 3는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자, 여기서 분모가 0으로 다가가니까 수렴하는 극한을 가지려면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즉, 분자의 극한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 t의 극한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극한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밑에서 선지 바로 위에 fx는 x는 0에서 연속 몇 줄.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0에서는 연속이래. 그렇다는 거는 0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구나. 요걸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번식에다가 여러분이 a를 구하려면 xy에다 뭘 대입하면 될까요? 맨날 0 대입하죠?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f0은 마이너스 a 나오죠? f0이 지금 현재 마3이니까 a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번식의 형태로 줬을 때 우리가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볼게요. 10번. 네, 슬금슬금 어려워집니다. 슬금슬금. 기니디는 진짜 하기 싫죠? 개수로 정의하는 함수 굉장히 중요하고 기니디까지 하고 살짝 그때는 딱 5분만 쉬고 뒤에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기니디까지 하고 쉬는 게 맞나? 기니디가 오래 걸릴 텐데. 기니디 끝나면 10시 될 수도 있어. 그런가? 10번까지 하겠다. 10번까지 하고 쉬어줘. 3번 사실은 어렵지 않고 4번 같은 게 어렵고요.
5번, 6번, 7번, 8번도 다 조금 난이도가 있고. 일단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 가번 조건이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극한이 아니라 그냥 a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인 거죠, 함수값. 사실은 요거인 거예요. 모든 a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자, 보겠습니다. a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a에다가 임의의 것을 대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a에다가 x-1을 대입하겠습니다. x 빼기 1을 a 자리에 쏙 대입해 주시면 좌변은 fx라고 쓸 수 있고요. 지금 극한 대신에 함수값으로 다 바꿨죠. 2차 함수는 연속함수라서 그냥 함수값으로 다 바꾸셔도 되고 이 자리에도 x 빼기 2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fx가 다 나왔죠? x는 b에 대해서 대칭이래. x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2에 대해서 대칭이죠. b는 2가 됩니다. b는 2. 마지막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 분의 2에 써주는 거죠. 전개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6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쉬운 문제. 다음에 4번 별표 치겠습니다. 4번을 여기서 풀어보죠.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고요. 근데 fx 플러스 k와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fx는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마지막으로 x 빼기 3 경계는 0에서 너는 0부터 1 사이에서 1보다 클 때 gx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1로 가는 함수고요. 보니까 각각의 함수가 경계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gx는 누가 봐도 x는 0에서는 불연속이죠. 0 넣어보시면 뿔마 1이 나오기 때문에 불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것도 0 대입해보면 플러스 2랑 플러스 3 나오니까 불연속이죠. 이것도 1 대입해보고 1 대입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이제 불연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fx 같은 경우에는 0과 1에서 불연속이 나오고 그리고 gx는 0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문제에서는 fx와 gx를 곱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fx 플러스 k와 gx를 곱하고 싶대요. 연속성 자체는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은데 gx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fx 플러스 k는 과연 불연속일까 연속일까? x는 0에서 어떨까요? fx 플러스 k라는 거는 fx를 평행이동을 한 거죠.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보 k만큼. 근데 fx는 원래 0과 1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0을 넣어봐. 그럼 뭐가 나오면 fk가 나오지, 그지? k 값이 현재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x는 0 주변에서 이와 같은 함수 fx 플러스 k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현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케이스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 k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랑 또 0이랑 1일 때. 왜냐면 fx는 0과 1에서 불연속이거든? 너네가 0을 딱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f0이 나오는 게 아니라 fk가 나온단 말이야. 즉 k 값이 만약에 0이면 우리는 불연속인 상황이고 k 값이 1이어도 불연속인 상황이지만 k가 0 또는 1이 아니면 연속인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k가 0인 경우.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fx 곱하기 gx죠. 그래서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마지막으로 각 0에서의 함수값을 서로 곱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수작업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0에서의 f의 좌극한은 여기다가 0을 넣은 2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너는 이쪽이니까 1입니다. 얘는 3이죠? 얘는 마일이죠? 벌써 글렀죠? 0에서 함수값은 너랑 너인데 3과 1입니다. 어쨌거나 불연속이 나오더라. 근데 k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k가 1이 되면 여기다 쓸까? k가 1이 되면 f 1에서의 좌극한 g 0에서의 좌극한 f 1에서의 우극한 g 0에서의 우극한 f1에서의 함수값, g0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된다고. 1에서의 좌우극한 함수값은 뭐냐면 좌극한은 2고요. 2 우극한은 마이너스 2죠. 함수값도 2입니다. 자, 0에서의 좌극한 1이죠. 우극한 마일이에요. 함수값도 1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같죠? 그래서 일단 k가 1인 경우가 확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k가 0 또는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 이상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다시 우리가 이 원래 fx라는 함수는 0과 1에서만 불연속이야. 즉 0을 넣었을 때 k가 나오는데 k가 0일 때랑 k가 1일 때는 불연속이 나온단 말이야. 이 fx 플러스 k가 0에서. 근데 k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게 되면 그때는 fx 플러스 k라는 함수는 0에서는 최소한 연속 함수라는 거예요. 0이라는 점에서는. 즉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이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연속으로 바꾸려면 불연속점인 너의 0에서의 요 f, x 플러스 k가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이때는 fk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0이 되면 좌우극한 함수값이 다 0이니까 같아지겠지. 자, 어디 있어? 마이너스 2 있죠? 3 있고 3 있는데 이건 범위를 벗어나죠. 즉 되는 게 마이너스 2, 3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냐면 1, 마이너스 2, 3, 3개가 나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니까 한 땀 한 땀 본인 손으로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기를 아주 추천하는 문제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gx를 이런 식으로 줬고요. 양의시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에 대해 너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하나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을 알려줬네. 이때 상수 k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일단은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이 2인데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요 위에 있는 함수를 따라가는 거지. 즉 여기다가 요걸 대입하는 소리예요. 자, 요 식의 극한값이 2라는 거죠. 너의 극한이 2라는 얘기는 분모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분자도 무한대로 갈 것이고 분자 분모의 초고차의 개수의 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지, 그지? 즉 x의 fx 플러스 1이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2x제곱에 더하기 뒤에는 모르겠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최소한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지. 이거 0 들어가면 1 나와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좌변 0 들어가면 1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ax 넣죠. 그래? 그러면 요 식 자체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로 바뀌었는데 연속성에 따라서 뭐를 1로 보낸 극한값과 1에서의 함수값인 k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gx는 연속이니까. 근데 분모가 0으로 다가가니 분자도 0으로 가려면 a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k 값이 나옵니다. 분자는 2x-1, x-1인데 x-1 약분되면 2x-1인데 1 들어가면 1 나오죠. 분모는 x 플러스 1이라서 2 나옵니다. k는 2분의 1 나와요. 나머지는 산수다. 됐나요? 6번 한번 여러분이 해볼까요? 비슷한 논리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차수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극한 이런 거에서 어떤 것들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기니리는 느낌이 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함수이고 2차 함수이고 그죠? 근데 연속이 되려면 1과 3에서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1과 3에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fx는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될까 이런 얘기.
gx가 애초에 1과 3에서 0이 되죠. 분모가 0으로 다가가죠. 연속이 되려면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극한이 있으려면 분자에 있는 fx 역시 0으로 다가가야 되겠지. 즉 fx는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정확히 이차함수 gx를 통째로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hx는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gx분의 fx라는 2차분의 3차 함수로 이제 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x가 1일 때와 x가 3일 때만 별도로 함수값을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준 상태예요. 이렇게 두 군데서는 별도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왜 별도로 정의를 해줬냐면 분모에 있는 이제 gx라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1, x 빼기 3 이런 식으로 생겼죠. 즉 분모는 x가 1 또는 3으로 가면 0으로 다가가고 내가 1과 3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fx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1로 가는 극한일 때도 약분돼서 뭔가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3으로 가는 극한일 때도 약분돼서 대입해서 어떤 수렴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다 약분이 됩니다. 사실은 hx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근데 1일 때가 4죠? 너가 x 플러스 3이겠다, 그지? 1 들어가면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a는 얼마야? 3 들어가면 6이네요, 6. 마지막으로 hx 6으로 가는 극한인데 6으로 가는 극한은 그냥 여기에 6에서의 함수값이죠. 답은 9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해가요? 다음에 7번, 8번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성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7번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가다가 2차 함수로 가다가 다시 x 플러스 b로 가는 어떤 fx가 있는데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와 같이 정의된 gx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x가 0보다 크면 뭐가 되는데요? 그냥 fx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0이 되는 거죠. fx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림길을 선택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fx 내가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다가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가 6인가? 그죠? 이때 6이네. 너무 밑에다 그렸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0과 2에서 근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엔 직선으로 가야 되고 1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fx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차피 지금 fx는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gx가 연속이래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근데 gx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gx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는 fx가 여기서 연속일 수도 있고 밑에 불연속일 수도 있지만 밑에서 내가 음수를 가지면 올라와서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너랑 연속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실근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인데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지나와야 된다. 그죠? 자, 여기를 지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서 fx는 근데 사실
이와 같이 생겼다고 해도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다가 0을 경계로 해서 이제는 상수함수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부터는 함수 x 플러스 b라는 함수인데 우리가 x 플러스 b가 여기서 꼭 연속이 돼야 될까 이렇게? 지금 x 플러스 b라는 함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으로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x 플러스 b가 0보다 크게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떤 모습을 따라가냐? 얘를 따라간다고 gx는. 그지? 근데 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0보다 아래로 갔던 것들은 어차피 0이 되어서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즉 이런 데서 비록 불연속이었을지언정 우리는 요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0에서 연속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a라는 값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6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오지? 3a 나오죠. 3a. 그래서 a는 2거든. 근데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보겠다는 건 b가 최대이길 바란다는 거야. 너가 최대이길 바란다는 거는 최대한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얘랑 연속이 되지가 않죠. 즉 b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정확히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인데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1 들어가서 0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둘을 더한 최대는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에 8번은 개념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왜냐하면 8번은 좌우 극한이라든지 함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치하지 않는 이제 불연속인 그런 특징들이 있고 자 먼저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1로 갔을 때의 극한값이 2고요. 0에서의 좌극한이 너가 4이고 우극한은 6입니다. 자 이때 fx 더하기 f-x가 x는 0에서 일단은 연속이래요. 그리고 fx-1 곱하기 fx-2는 x는 1에서 연속이래. f0과 1에서의 함수값을 각각 구해달라. 일단은 0에서의 연속성을 요걸 가지고 해봅시다. fx와 f-x 0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자, 이렇게 갈게요. 0에서의 좌극한은 fx는 4고요. 우극한은 6입니다. 함수값은 몰라요. f0이죠. f-x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좌극한이었던 것이 x에 0에서의 좌극한이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0보다는 커지는 우극한이 됩니다. 즉 요게 들어가면 여기가 6이 나와야 돼요. f0에서의 우극한이 돼야 돼요. 그지? 마이너스 붙이면 좌우극한 반대가 된다고 했죠. 밑에도 마찬가지 우극한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좌극한도 4가 돼야 되고 f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더한 거랑 얘네가 서로 다 같다는 게 연속이에요. 즉 f0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한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함수를 잘 보시면 f의 x 빼기 1과 fx 빼기 2가 서로 곱해져 있는데 요 곱한 전체가 x는 1에서 연속이길 바라는 거죠.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가지를 봅시다. 자,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에서의 좌극한을 여기다가 넣으면 0이 돼버리면서 0에서의 좌극한이 4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6이 나와요. 여기서는 5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fx2에서의 1에서의 극한값, 좌우극한이 2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0, 0, 당연히 서로 같으려면 너도 0이 나와야 되죠. 요거 이해가요? 요거 얘네 두 개 대입한 겁니다. 얘네서 극한값들. 그래서 f1도 2라는 소리야. 사실은 fx가 1에서 연속이라는 소리예요. 넘어가도 되죠? 이게 F 아니지? F1이 2인 거죠. 그래서 F1이 2가 됩니다. F1 빼기 2가 0이니까. 그 다음에 9번은 뭐 하는 문제일까요? 먼저 1에서 연속이니까 위아래다가 1을 대입해서 서로 같다. 그 밑에 식 쓰세요.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a를 b로 혹은 b를 a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하겠다는 소리야? gx를 무슨 식으로 줬냐면 분수식으로 줬어요. 그죠? 분수식으로 줬을 때 서로 나눈 형태로 줬을 때는 치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너의 분모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분모가 0이 안 되려면 뭐라고 하면 돼? 뭘 쓰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겠지. 식 쓰세요. a 플러스 2 마이너스 12 b는 0보다 작다. 이거 쓰시면 돼요.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2b는 0보다 작다. 아까 a, b의 관계식 선생님이 알려줬죠? 위에다 1 대입했던 거. 대입하시면 a 혹은 b에 대한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나오고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시면 바로 나온다. 넘어갑니다. 자, 10번이 바로 아까 테스트에서 있었던 그 문제인데 15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한 문제라서 여러분이 봐놨으면 좋겠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자리인 3차 함수가 있고 치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동그라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를 이렇게 줬네. fx 곱하기 gx는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는 서로 나눈 형태로 주지 않고 곱한 형태로 줬고 곱했으니까 내가 직접 나누고 케이스를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G0이 1이라는 걸 알려줬어. G0이 1이 되면 양변에다 0을 넣어보시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니까 F1이 0입니다. F0이 0이에요. 요건 어렵지 않죠? 양변에 0 넣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 fx는 x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3차 함수이고 x 곱하기 뭐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씁시다. 자, 이제 gx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언제냐면 fx가 0이 아닐 때입니다.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0일 때는 g0이 1이 되면 그래? 그럼 일단 요거 하나 약분해 놓을까? 어차피 얘는 쓸모는 없으니까 약분을 해놓고 여기서 0을 극한으로 보내보세요. 이거 극한 0으로 보내보면 0, 0, 0, b분의 3 나오지, 그지? b분의 3이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속입니다. 즉 b 값이 3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요. 연속성에 의해서 극한 0으로 가는 걸 계산한 겁니다. 리미트 x 0으로.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정보가 뭐밖에 없냐면 f1이 자연수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 분모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또 0이 되는 점은 있지는 않을까? 또 0이 된다면 분자의 인수 한 개 남았으니까 얘랑 약분이 되면 딱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즉 너랑 약분이 되려면 얘가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늘 말하지만 나눗셈의 형태로 준 상황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무조건 0으로 가야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과 같은 함수값을 정의를 해서 연속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분모는 더 이상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너가 마이너스 3이 아닌, 즉 x 플러스 3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인수, 1차 인수를 갖는다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 점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연속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a가 4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너랑 약분이 돼서 극한이 존재할 수는 있잖아. 예를 들어. 그지?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누가 문제가 되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x 더하기 1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 봐봐. 만일 함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마이너스 3에서는 극한이 있니 없니? 없다고. 다시 집중해서 정확하게 들으세요. 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마이너스 3에서는 극한값이 있겠어 없겠어? 극한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극한이 있으려면? 정확히 뭘 만족하면 극한이 있다고? 0분의 0꼴에서는? 분모에서의 인수를 분자에서 가져야지 기본적으로. 분자에서 사실은 인수를 더 많게 갖거나 혹은 동일하게 가져야지만 극한을 갖는다고. 아니 이거 계산 돼한데 이거 물어본 거야. 지금 이게 약분되고 계산이 되냐고 마사하면서 되잖아. 근데 극한이 없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지금. 마이너스 1은 어때 근데. 마이너스 1은 분자에 없잖아.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얘는 극한이 없다고. 극한이 없으면 뭐 함수값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이게 연속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즉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는 안 돼. 그러면 하물며 분자에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포함한 상황도 안 되는데 내가 여기가 i에 또 다른 실근을 갖는다면 당연히 그런 데서 다 불연속이 되겠죠. 즉,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차함수가 더 이상의 실근이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 논리를 100% 이해를 못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변형됐을 때 완전히 실수가 나온다고. 예를 들면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3차로 바꿀 수가 있잖아. 우변을, 여기를. 그러면 아까 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3 한 거 있지.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 괜찮아. 그런 함수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 놓고 무슨 뭐 F1이 뭐 자연수일 때 너의 최대 최소 같은 걸 구하라고 해서 사실은 이때가 최대죠. 이런 식으로 내면 니네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맨날 읽어가지고 분모가 더 이상 실근이 없어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면 맞을 수가 없다고.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판별식 음수가 돼야 되는 더 이상 실근이 없어서야. 만약에 실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분자에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만약에 분자가 인수가 두 개가 있으면 꼭 판별식이 0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얘는 조금 오래된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도 사골이 돼가지고 애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워낙에 자주 보니까 변형을 하지 않고서는 변별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끝이지? 보자. F1이 자연수인데 갖다가 1을 넣어봐. 그럼 4 플러스 A가 나오죠. 자, 요게 자연수래. A는 기본적으로 정수는 돼야 되겠다, 그지? 판별식을 써보시면 A제곱 너가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너는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루트 3과 플러스 2루트 3까지가 가능해. 즉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가능해.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 루트 3이 1.7 얼마니까 이때 G2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G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이죠. 대입을 해보시면 7 더하기 2A
분의 5가 나오는 너가 최소가 되려면 마이너스 뭐야 이거? 뭐 약간 이상하지 않나? 뭐 대입한 거야 이거? G2, G2, 5, 4, 2더 2, 2더 2. 이거 맞는데? 아 최소구나 최소. 3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13분의 5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기 이해가요? 자,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연속성 기니디 한 두세 개 하고, 한 두 개 정도만 하고, 개수하고. fx,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골라봐라. 그래프 자체는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보세요. 기억번. F1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에 G1에서의 좌극한 곱하면 0인가? 둘 중에 0인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보니까 F1에서 좌극한이 0이네요. 그죠? 0 되는 거 맞네요. 기억번, 참이다, 니은번. fx 플러스 1은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fx 플러스 1은 x에다 0을 쓱 대입을 해보면 f1이 되지, 1. 그지? 1 주변에서 연속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1 주변에서는 fx는 불연속이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절대값 fx는 gx-를 곱했을 때 우리가 x는 1에서 연속인가를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디귿번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함수가 하나는 절대값 fx고 하나는 gx-1이고 일단은 쓱 한번 넣어볼게. 자, 1을 넣어보면 절대값 fx는 불연속입니다. 1에서 그 다음에 옆에 gx-1 넣어보면 g0이 되죠. 역시 불연속이에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0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값 fx 1에서의 좌극한은 0입니다. 0. 그죠? 얘는 사실은 뭐가 되는지 볼 필요조차 없지. 그지? 그 다음에 요 1에서의 우극한이긴 한데 gx-1에 들어가면 여기가 0에서의 우극한으로 바뀌고 gx 0에서의 우극한을 보시면 0에서의 우극한이 역시 0이 되죠. 그지? 즉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곱하면 0이 될 테니 마지막에 1에서의 함수값은 f, 1에서의 함수값이 0이죠. 얘가 0이죠. 얘는 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 보니까 이렇게 곱해지면서 다 0이 되겠구나. 값을 여러분이 다 판단할 필요는 없구나. 이런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0이면 나머지가 다 0을 포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2번은 넘어갈게요. 12번 넘어가서 13, 14, 15, 16 이런 것들인데 우리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14번 아까 모르는 거 현상은 아 그래 왜? 왜지? 갑자기 현상을 수학하고
왜 전화를 하셨냐는 것이. 진짜 미스테리하구만.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번.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요거 전체. 1로 가죠. 1. 근데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죠. 왜 작죠? 마이너스니까. 1에서 양수를 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건 사실은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에 따라 답이 전혀 달라지죠. 보니까 1에서의 좌극한은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짠. 니은번. fx 곱하기 fx 플러스 1인데 1 주변에서의 각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보자. 1을 넣으면 하나는 f1이고 하나는 f2죠. 1 주변에서 어때? fx는 1 주변에서 어때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근데 2 주변에서는 연속이면서 값이 0이죠. 그러니 곱하는 당연히 연속이 돼요. 이런 게 곱함수 연속. 이런 걸 또 하나씩 막 다 이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 이게 안 한다고. 그건 언제만 한다? 불 부를 때. 불 부를 때만 하는 거예요. 불 부를 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나 연속 곱하기 연속 판단이 금방. 얘는 2에서 0이네. 얘는 2 들어가면 1이네. 불연속이네. 근데 1을 더했네. 즉 분모가 절대로 0은 아니네. 근데 2가 2에서 연속이면서 0이잖아. 즉 이거 분의 1 곱하기 fx라고 받으자. 이거를 꼭 나눴다고 볼 필요는 없잖아. 이거에다가 곱했다고 받으자. 0은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곱함수 연속성입니다.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은 이 상황이 불연속과 불연속을 연산을 한 것인지 불연속과 연속을 연산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장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곱함수에서는. 넘어갑니다. 15, 16 넘어갈게요. 나중에 숙제로 풀어보시고. 자,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별표. 별이 5개. 나연이도 장수 돌침대 아니? 장수 돌침대 몰라요? 별이 5개 이 아저씨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아, 장수 돌침대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그 장수 돌침대 그 대표인 아저씨가 직접 광고를 찍어서 자기네 장수 돌침대 광고를 내가 광고해주고 있죠. 아무튼. 근데, 돌로 된 침대. 근데 어르신들은 돌침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돌침대는 보통 온열 기능이 있고, 온돌 기능. 그리고 이제, 말랑한 것보다 이제 받쳐주는 게 뭐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나는 거기서 참 허리가 아작나는데. 아무튼 뭐, 그 이마에다가 별 5개 딱 붙여놓고, 그 장수 돌침대가 뭐 좋다는 둥 그러면서 별이 5개 이하하는 아저씨 있거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죠? 5개. 응? 어디든 박으면 아프겠죠? 자, 아주 중요한데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언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여기다 는 t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대. 예컨대. 자, 그럼 t가 밑으로 지나가면 한 개죠? 자, 1, 1, 1, 1, 2, 셋, 2, 3, 4, 1, 1, 1, 1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즉, 교점의 개수가 얘 같은 경우에는 딱 2번 달라져요. 교점의 개수는 달라지면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그 점에서. 그래서 언제 달라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가장 많이 나온 상황이 바로 방금 보여드린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두 번째는 불연속 혹은 뾰족점 지날 때입니다. 지날 때. 자, 얘는 이제 뭐 이런 거고 이렇게 지나가다 접할 때 달라지죠. 얘는 어떤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이런 데서 달라지죠. 이런 데 달라지지, 그지? 달라지는 거 보이죠? 불연속점 같은 것들 지날 때. 마지막으로 뾰족점 지나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뾰족점, 여기. 그죠? 이런 상황들. 세 번째. 직선끼리 평행할 때. 혹은 점근선과 평행할 때. 점근선.
어쨌거나 평행이라는 거야. 자, 이 평행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너네가 그림 중에서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이차 함수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뭐 이런 데서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어떤 직선이 있대. 그럼 기울기가 막 빙글빙글 막 미친 듯이 돌아가겠죠. 빙빙 돌아가다 보면 정확하게 너랑 평행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너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언젠간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직선끼리 서로 평행할 때도 역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과 평행할 때는 이제 왜 있냐? 이거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다 쳐. 요렇게 지나가면 한 개지. 근데 요렇게 지나가면 두 개지. 분명히 기울기가 너와 평행할 때가 너보다 약간 작을 때가 경계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형이 겹칠 때가 됩니다. 자, 도형이 겹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직선을 합집합을 했대. 그래 놓고 여기다가 제3의 직선을 갖다 그어서 만나는 총 교점의 개수를 보겠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면 두 개죠. 이렇게 지나가도 두 개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딱 지나가면 한 개라는 거야. 교점 자체가 한 군데서 다 겹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교점을 두 개라고 하진 않잖아. 그지? 이런 상황. 이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출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로 출제가 됩니다. 접할 때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들. 평행한 거, 요 2번 밑으로는 여러분이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얘는 아마 살면서 거의 몇 번 못 볼 거예요.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20번 문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도 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 심화 개념이라서 아까 기본 개념 할 때는 설명을 안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이 정도 기억해. 접할 때. 뾰족점 시 접할 때가 거의 맨날이지, 그지? 자, 쉬운 거 하나 해봅시다. 17번이랑 17 보시면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할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밑줄. 어차피 FA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그지? 판별식 때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A제곱 마이너스 A 나오는 거 맞나?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지? 자, 각각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되면 FA는 2가 나와야 돼요. 작으면 0이 나와야 되고 같을 때는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FA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0과 1 사이에서는 0이 나와야 되고요. 정확히 0과 1에서는 1이 나와야 되고 요 바깥에서는 2가 나와야 됩니다. 짠. 0, 1, 2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FA야. 내가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너네는 이거를 그릴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그려놓고 여기다가 또 막 직선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본다든지 아주 다양한 짓을 합니다. 여기 위에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막 교점의 개수가 7개 이상이 되려면 무슨 뭐 정수 n의 최소값을 구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를 반드시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를 여러분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상수 함수들이 연결된 형태로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뭐래? 이 FA에다가 2차 함수인 GA를 곱했대. 마지막에 맨 밑에 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밑줄. 지금 FA라는 함수는 민경아 어떤 함수니? 어떤 특징을 가진 함수야? 쟤는 그래프상 1을 가진 함수야? 다시 어떤 특징을 가졌냐고 물었죠? 어떤 특징? 뭐라고? FA라는 함수가 이 그래프가 가지는 어떤 1이 이렇게 뭔 소리야? 내가 무슨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아? FA는 무슨 특징을 가진 함수야?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 지금?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FA가 그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야? 이건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곱함수의 연속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GA는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FA는 어때 보니까? 0과 1에서 불연속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무슨 1 오물쭈물 수업을 알아들은 거 못 알아들은 겨. 자, 0일에서 불연속이죠. 0일에서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 함수가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네?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내가? 0이 돼요.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정확히 얘기해. 그래서 0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야 그러면? 왜? 그거 봐.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냥 그것만 기억하는 거잖아. 0이 돼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자. 뭐가 어떤 순간에 어디서 0이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지금 누구랑 곱해서 FA와 GA를 곱했는데 FA는 불연속인 함수예요. 0과 1에서 GA는 연속 함수야. 그러면 누가 0이 돼야 돼? FA가 0이 돼야 돼? GA가 0이 돼야 돼? GA가 언제 0이 돼야 돼? FA가 불연속인 순간에 0이 돼야 돼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 왜 그렇다고 그랬어, 민재? 왜 불연속일 때 연속함수가 0이 돼야 되지? 연속이 되려면? 애초에 불연속이라는 게 왜 불연속이고 얘는? 좌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잖아. 그지? 야, 너네가 1, 2, 3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 숫자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곱하겠어, 당연히. 0을 곱할 거란 말이야. 왜 똑같은 숫자인 거야? GA는 연속함수니까. GA는 무조건 좌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숫자야. 뭔진 몰라도. 그거를 곱해서 여기다가 서로 다른 거에다 곱해서 같은 결과 나오는 0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맨날 GA의 실근이 된다. 사실은 얘가 정확히 GA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0과 1의 실근을 갖는 애죠. 됐어? 이래도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냥. 틀려야지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18번은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답이 전혀 달라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괄호 1번과 괄호 2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이거를 캐치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풉니다. 얘는 상위권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문제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만일 0이 되면 주어진 괄호 2번의 상황은 2차가 아닌 1차 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이거 휘문고등학교에서 낸 적이 있는데 애들 거의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상위권도 많이 실수가 나오는. 근데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면 애들이 가끔씩 이제 풀어내는. 잘 보세요. 그래서 FA라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하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 A가 0이 되면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FA가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ax제곱 더하기 2a-ex가 아니라 그냥 더하기 2ax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면 여기가 1이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왜? 그렇게 되면 2는 0 이렇게 나오는데 그지? 성립하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이게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1이니까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아 그렇게 되면 무수히 많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 자 A가 0이 아닌 경우에 이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써보시면 짝수근의 판별식 A-2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A 곱하기 A-2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을 이쪽에다 써볼게요. 요게 판별식인 거 맞죠? 짝수근의 판별식 쓴 거고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2랑 A랑 합쳐지면서 2A-2가 되는데 즉 실근 자체는 1과 2가 나옵니다. 1과 2 사이거나 바뀌거나 정확히 1과 2거나 즉 A 입장에서는 A가 1 또는 2일 때는 1인 거고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0인 거고 그 외가 2인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쟤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바깥쪽에서는 2개가 돼야 돼요. 안쪽에서는 1개. 너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안쪽에서는 빵개죠, 빵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0일 때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요게 이 문제의 가장 큰 차이예요. 기억번. A에서의 극한값과 A가 0으로 가는 극한값과 함수값은 서로 같은가? 보시다시피 서로 다르죠. 그죠? 기억번이 무슨 정의야? A에서의 연속성의 정의입니다. 연속이니? 물어보는 거라고. 누가 봐도 불연속이죠? 틀렸습니다. 니은번. 좌우 극한이 다른 시점의 개수는 2개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좌우 극한은 같고 이 둘은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2개가 맞아요. 디귿번 불연속인 점은 3개가 맞죠. 그죠? 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이제 많은 애들이 5번이라고 착각을 하는 기억 니은인 경우라고 2번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다음에 자, 19번은 문제의 상황만 한번 볼까? 언제 불연속이 될까요? 언제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 언제일 것 같아? 지금 기울기는 2분의 1로 고정이야. 너네가 상상력을 발휘해봐.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야. 기울기는 2분의 1로 이렇게 고정돼 있어. 어떻게 되겠어? 가다 보면 지금 현재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지? 1개죠, 1개. 1개지, 1개. 이거 빵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졸라 다 그릴 수가 없어. 뻗어 나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부분은 봐야 돼요. 자, 1개, 1. 정확히 요 불연속점을 지나가는, 시작점을 지나갈 때가 2개. 다시, 2 접할 때가 1개, 0. 즉, 여러분은 여기 지날 때, 접할 때 2개 하면 끝. 그지? 그때가 두 불연속점이에요. 넘어갑니다. 20번 보세요. 자, 20번을 보시면 세 집합 A, B, C 하나는 Y는 X, 하나는 X 플러스 Y는 T, 하나는 Y는 A, X 플러스 2A. 자, Y는 X는 뭐 기울기 1자리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요. Y는 A로 묶으면 X 플러스 2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녀석. 마지막으로 요 C는 X 플러스 Y는 T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얘네를 합집합을 해놓고 얘를 합집합을 하고 그리고 너와의 교집합입니다. 이렇게 교집합을 하고 있는 건데 즉 얘네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요 직선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t에 관한 함수로서 t를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 즉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시키다가 정확히 6에서만 불연속이 되기를 바란대요. 자, 그럼 y는 x가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2,a를 지나가는 어떤 순간이 있을 것 같아. 그지? 맞나?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자, 얘가 지금 y는 x고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합쳐주자. 뭐 예컨대 뭐 모르겠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예컨대. 뭐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면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니네가 갖다가 그어줘. 그럼 어떻게 지나겠어? 여기를 이제 처음엔 두 군데서 지나겠죠. 교점의 개수가 둘 가다 보면 정확하게 여기서 교점이 하나 다시 둘 이렇게 간다고. 아, 보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너와 너의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겠구나. 교점이 도형이 서로 겹치는 순간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구나. 근데 언제라고 했어? t가 6일 때라고 그랬잖아. t가 6일 때라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3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우리 저 직선은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있지?
즉 사실 저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얘는 지금 빨간색 두 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게 밑에서부터 둘둘둘둘둘둘 1, 둘둘둘둘둘둘 이렇게 간다고. 즉 우리 ft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2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1에다가 2가 된다고. 요게 ft입니다. 끝났죠? a는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답은 3번에 있다. 조금 어렵나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 자,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 남았는데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쓰는 문제이고요.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한쪽으로 다 넘겨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최대 최소 사이값 정리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양 끝값을 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0과 1에서의 함수값을 대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니까 0과 1에서의 함수값을 알 수 있어 없어? fx는 지금 0, 1 닫힌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를 갖는다는 거는 알려줬어. 너가 1이고 0이래. 근데 이거 이외에는 어디서 최대인지 어디서 최소인지까지는 몰라. 그리고 0과 1에서의 함수값도 나는 잘 몰라. 이런 상태라고. 근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열린 구간에 항상 갖는 방정식을 골라 달려자. 일단 기억번 볼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요거를 f 알파, 너를 f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가 0일 닫힌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즉 사이값 정리를 쓸 때도 알파와 베타를 대입해서 사이값 정리를 쓴다라는 게 일반적인 문제와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넣어볼까?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알파 들어가면 f 알파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오지, 그지? 베타를 넣으면 뭐가 나와? 0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맞아요? 즉 이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와 베타를 넣었을 때 부호가 서로 어때? 다르게 나오죠. 하나는 2분의 1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방정식은 반드시 0일이라는 구간은 모르겠지만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선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알파 베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0일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 0일에 실근이 있다입니다. 이렇게 된다. 니은번은 어때? 또 대입해봐. 알파 베타를 대입했다 치자. 자, 알파 들어가면 뭐 나오냐면 1 들어가면 1 빼기 2분의 1 알파 빼기 4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베타 들어가면 0 빼기 2분의 1 베타 빼기 4분의 1 나오죠. 자, 누가 봐도 얘는 음수야. 맞아요? 왜냐면 알파 베타는 0, 1 사이에 있으니까 양수니까. 그지? 얘는 어때? 얘가 1보다 클 수가 있나? 뒷부분이? 음수가 될 수 있나 이게? 될 수가 없지 왜? 알파 베타는 0, 1 사이에 있는데? 즉 얘는 아무리 커봤자 2분의 1보다 작은데? 그럼 2분의 1보다 작고 4분의 1보다 4분의 1이니까 빼봤자 얘는 무조건 양수되는 거 보여요? 부호에 대한 판단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거 사이값 정리 중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마지막 디귿번. 디귿번 어떨까? 니네가 판단해봐. 어떻게 되겠냐? 알파 베타 넣어봐. 어떻게 될까? 부호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진다고 단언할 수 있나? 부호가 무조건 다른가? 기억 니은은 부호가 무조건 달랐거든? 얘는 어때? 부호가 요 범위면 뭐라고 봐야 돼 이거를? 범위가 0보다 어떻다고 봐야 돼? 작거나 같다라고 봐야 돼. 맞아? 부호가 들어가지. 왜냐면 베타가 0일 수 있으니까. 얘는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즉 둘 다 어떨 수도 있어. 둘 다 뭐가 될 수도 있어. 둘 다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틀렸어. 애들이 디귿번 맞았다고 착각을 많이 한다고.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요거 답지랑 오답이랑 나눠드릴게요. 민경이 이거 좀 나눠줄래?